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1 학교 안 전문적 학습 공동체 운영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안 전문적 학습 공동체의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일까요? 바로 교원의 전문성, 교사의 전문성을 신장시키려는 것이겠죠. 그래서 예전에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보통 어떻게 했을까요? 여기 교실이라고 하면은 여기 선생님이 있고, 그쵸? 요 선생님의 수업들을 바라보는 외부의 힘이 있었죠. 그게 교장일 수도 있고, 교감일 수도 있고, 수석 교사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장학사가 될 수도 있고, 동료 교사가 될 수도 있고, 외부의 컨설팅 교사, 교원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의 수업들을 관찰하고 피드백을 제시를 하고 이렇게 하면은 더 좋은 교사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방식의 어떤 장학 행위를 했거나 아니면은 외부의 유명한 강사 선생님이 오셔서 저 이렇게 하니까 좋은 수업이 됐어요 하고 무엇을 해요? 전체 선생님들 대상으로 연수를 진행하거나 아니면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을 한 명 한 명 다 교육청으로 오라고 해서 교육청 단위의 무엇을 어떤 세미나라든지, 그쵸? 세미나라든지 연수를 진행하는 방식을 예전에는 많이 취했겠죠. 지금도 물론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러한 방식의 교원 전문성 신장 방식의 가장 큰 공통된 특징 중에 하나는 선생님이 가운데 있고 이런 외부의 세력들이 외부의 힘들이 선생님을 변화시키려고 하고 전문성을 신장시키려고 하려는 노력들이었죠. 그렇죠? 하지만 이제 이렇게 오랫동안 진행을 해왔더니 결국 변하는 거는 많지 않더라. 그렇죠? 많지 않더라. 가장 큰 요인은 바로 무엇이다? 교원의 자발성이 배제되었더라. 아하,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학교 선생님들끼리 모여서 서로가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논의하고, 그 다음에 한 명 한 명만 잘라서 스타 강사, 스타 선생님이 될 것이 아니라, 그쵸? 동료성을 발휘하여 가지고 동반 성장을 하자. 그죠? 동반 성장을 하고 이러한 민주성이고 결국은 이것이 민주성이고 결국은 학교 자치의 개념이겠죠. 학교 자치의 개념이겠고 이게 결국은 우리 혁신 교육에서도 보면은 그죠? 민주성, 윤리성, 그 다음에 전문성 다 포함되는 거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다 같이 성장을 해서 우리 여기에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하는 데 있어서 자발성, 민주성, 그죠? 공공성 이런 거 같이 곁들여서 다 같이 한 사람의 스타 강사가 어떤 학교에 있다라고 해서 그 학교가 좋은 학교가 될 일은 만무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학교가 좋은 학교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선생님들의 전문성이 동반 상승이 되어야 되고 그것은 한 사람의 힘이 아니라 모두의 참여와 그죠? 모든 사람들의 책임이 필요하다. 결국은. 그래서 학교 안에서부터 만들어 보자 라고 하는 게 가장 큰 정책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추진 목적서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목적. 공동 연구, 공동 실천을 통한 교육 공동체의 여기 나오네요.
공동연구, 공동실천, 공동연구, 공동실천. 가장 중요한 단어. 그 다음에 전문성 신장, 목표겠죠. 그 다음에 동반성장. 공동연구, 공동실천, 전문성 신장, 동반성장. 이렇게만 해도 이 학교안 전문적 학습 공동체 모두 다 설명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교육과정 학교 문화 현안 중심의 학습 공동체 운영으로 학교 자치, 또 중요한 단어 나왔네요. 학교 자치, 학교 자치의 방안이다. 학생 한 명 한 명의 맞춤형 성장 지원을 위한 지역 연계 학습 공동체를 운영한다. 학교는 물론 지역 단위 교육 의제 발굴로 사회 변화를 고려한 교육 발전 방안을 모색한다. 코로나19 과정에서 경험한 교사 중심 자발적 성장 시스템 마련이다. 코로나19에서 이런 우리 사례들이 많았었죠. 원격 수업 전환 시 전문적 학습 공동체가 교원 역량 강화와 전문성 신장에 기여를 했다. 사례에서 그래왔다. 경기혁신교육 3.0과 혁신교육 도약을 위한 자체 성장 동력이다. 가장 중요했다. 라고 하는 게 이 그쵸? 학교안 전문적 학습 공동체 역할이었다. 추진 방침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방침. 모든 학교는 자율성과 책무성, 자율성과 책무성에 기반한 학습 공동체를 운영합니다. 학습 공동체를 누가 운영한다? 모든 학교. 어떤 성향을 지니고 있다? 자율성, 책무성. 학교 평가, 학교 교육 계획 수립, 수업 및 교육 과정에 대한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연계하여 학교 자율 장학의 일환으로 모든 학교가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운영한다. 그래서 전문적 학습 공동체 운영은 의무사항이다. 얘는 자율 장학의 일환이다. 교원 전문성 신장의 일환이다. 그러나 직무 연수 신청 여부는 학교별 또는 공동체별 희망에 따라 선택한다. 그래서 학교안 전문적 학습 공동체는 직무 연수 형태로 학점을 이수할 수 있는 형태로도 운영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학점을 이수하지 않는 자율 연수 형태 두 가지로 운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택이 되지만 자율 연수든 직무 연수든지 간에 전문적 학습 공동체는 모든 학교가 반드시 운영해야 한다. 학습 주제, 시기, 방법 등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은 무엇이다? 학교 자율과 책무를 바탕으로 한다. 여기에 관한 너무 많은 제약을 두게 되면 자율성이 떨어지겠죠. 직무 연수 신청 시 이수에 관한 사항은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및 돈법 시행 규칙을 따른다. 직무 연수 이수율을 성과급 등 각종 평가 지표로 활용되지 않도록 운영한다. 그래서 이게 무슨 성과급에 너무 연계되거나 하면은 결국은 뭘까요? 자율성이 떨어지고 하는 그런 부작용 때문에 직무 연수 이수율, 그렇죠? 특히 요 학교와 전문적 학습 공동체에 관한 직무 연수 이수율을 성과급 관련 평가 지표로 활용되지 않도록 한다. 직무 연수 이수에 관한 업무 간소화를 위해 요거 오타가 난 것 같아요. 교사겠죠, 교육청. 직무 연수 이수에 관한 업무 간소화를 위해 이거는 올해부터 변동된 것 같아요. 업무 간소화를 위해 교사가 개인별로 온라인 신청으로 신청 방법을 변경 추진합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는 학교에 있는 그 연구부에 있는 연수계 선생님이
직무연수 신청자 명단 관리하고 보관하고 나중에 보고하고 이런 방식으로 신청이 됐다면 그 선생님이 이제 업무가 너무 많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교사 선생님 한 명 한 명이 각자 온라인으로 아마 경기도 교육연수원일 것 같아요. 거기에 신청을 해가지고 여기 맞네요. 경기도 교육연수원과 협의 후에 별도 안내한다. 전문적 학습 공동체 운영 목적 공유, 공감대 형성, 학교 업무 정상화, 학습 공동체의 날 운영, 연수 공간 확보 등 학교 안 전문적 학습 공동체 내실화를 노력한다. 이것도 중요한 내용이네요. 전문적 학습 공동체가 형식적으로 운영이 되거나 아니면은 형식적으로 운영이 되는 학교들이 아마 어느 정도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운영하기에 앞서서 여기에 대한 목적을 공유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렇잖아요. 우리 선생님들이 외부에 와서 감나라 배나라 하고 수업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방식이 결코 기분 좋을 리는 없겠죠. 이런 방식으로서 전문성 신장도 되지 않을 뿐더러 이것보다는 우리가 스스로 자율성에 기반을 둔 교원의 전문성 신장이 훨씬 자율적이고 기분 좋고 유쾌하죠. 그럼 이러한 목적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더불어 학교에 있는 잡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행정적인 업무들이 너무 많을 경우에는 이 전문적 학습 공동체, 학습 중심의 학교 공동체 운영하는데 쉽지가 않겠죠. 전문적 학습 공동체에 참여해야 되는데 당장 제출해야 될 공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을 때는 할 수가 없게 되니까 학교 업무 정상화 노력을 해야 되고요. 학습 공동체의 날을 운영하고 연수 공간을 확보하고 내실화를 노력해야 한다. 전문적 학습 공동체 내실화를 위한 학교 교육지원청, 교육청의 역할을 명확화해야 한다. 그래서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운영해야 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모든 학교가 다 100%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것을 확대시키거나 더 이상 보급하는 내용이 아니라 이제는 내실화의 단계로 우리가 추구해야 한다. 학교 단위의 학습 공동체 운영이지만 필요시 인근 학교와 학습 공동체의 날 추진, 학부모, 지역, 주민, 지자체, 교육지원청 등이 참여하는 학습 공동체의 날도 운영할 수 있다. 그래서 학습 공동체의 날이지만 이날 지역 주민들도 같이 올 수도 있고요. 지자체도 올 수가 있고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대도시에 있는 학교에서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좀 농촌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좀 지역적 특성이 강한 학교 같은 데는 학교의 일이 마을의 일이기도 하고 마을의 일이 학교의 일이기도 한 그러한 곳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또 있네요. 지구장학협의회를 통해 우수 사례 및 현안 해결 방안 공유 등 학교 안 전문적 학습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요. 교육지원청의 담임 장학으로 학교 방문 시 전문적 학습 공동체 운영에 참여하여 학교의 현안 공유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담임 장학을 할 때, 장학사가 담임 장학을 할 때 필요시에는 우리 요날 학습 공동체에서 이런 지역의 현안, 그 다음에 학교의 현안에 관한 좀 문제점이 있고 교육지원청에서 이걸 좀 인지를 하고 알아두고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장학사님, 이때 우리 담임 장학사님, 이때 우리 학교 장학으로 오셔가지고 같이 공청회라든지 이런 우리 학교의 문제 이런 것들을 한번 들어보시고 교육청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거 어떻게 한번 방안을 모색해 보시다. 되게 괜찮은 아이디어겠죠? 세부 추진 계획 이거 읽어볼게요.
학교 안 전문적 학습 공동체 운영 체계입니다. 연수, 계획, 수립, 주제 선정, 전문적 학습 공동체 운영 목적을 공유하고 전체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선정합니다. 전체 교직원 모두가 참여하는 거니까 학생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 가장 중요한 단어죠. 공동 연구, 공동 실천 할 수 있는 실행 연구 과제, 연수 계획서 작성 및 공동체 구성, 학교 자율장학과 연계 통합하여 1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합니다. 굳이 자율장학 따로 하고 학교 안 전문적 학습 공동체 따로 하지 말고 자율장학 안에서 자율장학이라는 게 뭐예요? 선생님이 수업하면은 다른 선생님이 참가해서 여기에 관련된 논의도 하고 또 요 선생님이 또 수업하면 또 다른 선생님이 오셔서 수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평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공동 연구, 공동 실천 이렇게 자율장학과 그 다음에 전문적 학습 공동체와 이렇게 연계가 되고 또 이 안에서 실행 주제를 선정하고 예를 들자면 온라인 수업 활성화라고 하는 수업 주제를 잡았으면 서로의 온라인 수업에 대해서 참관을 하고 서로 논의를 해보고 여기에서 나온 공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같이 연구해보고 그래서 다시 한번 수업을 이렇게 해보고 여기에 대해서 논의해보고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학교 자율장학과 연계 통합하여 1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한다. 직무 연수를 신청한 경우 학교 안 전문적 학습 공동체와 직무 연수를 신청한 경우 과정명, 학습 공동체명, 주제, 교육과정, 기간, 시간, 인원 등 직무 연수 승인에 필요한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되고요. 소속 교직원 3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1인이 다수의 공동체 참여는 가능하나 직무 연수 학점은 1개만 인정이 되고요. 직무 연수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엔 자율 연수로 되고요. 인원과 관계없이 자율 구성하고 1인이 다수의 공동체에 참여 가능합니다. 여기 별표가 하나 있네요. 학교 안 전문적 학습 공동체는 동료성을 기반 여기 아까 나왔죠. 동료성 기반으로 한 동반 성장을 위해 학교 자율장학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전체 교직원의 참여를 원칙으로 하되 직무 연수 신청은 학교 또는 공동체 희망에 따릅니다. 대표적인 예시 방안이겠죠. 예시로 이렇게 구성이 나온 거니까 아마 거의 대부분의 학교는 이런 방안 교육과정을 구성할 것입니다. 그래서 20시간짜리 연수를 기본으로 잡았다면 처음 한두 시간, 3, 4시간은 주제 탐구, 우리 어떤 거를 주제로 탐구를 해볼까? 실행 연구 과제 및 혁신 교육, 탐구, 토의, 토론, 탐방, 초청 강연, 세미나 같은 걸 잡고요. 그 다음에 공동 연구, 우리 어떤 것들을 연구를 한번 해볼까? 문헌조사 이런 것들 연구를 하고요. 공동 실천을 합니다. 그래서 요때 중요한 게 일상적인 수업 개방과 수업 나눈 공동 수업 개발입니다. 일상적 수업 개방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날이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수시로 선생님들이 이 수업 보고 저 수업 보고 이 수업 보고 저 수업 보고 이렇게 이야기 나누면서 할 수 있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연구 결과 공유입니다. 연구 및 실천 결과 나눔을 정례화하고 학교 단위 컨퍼런스, 교육과정 평가의 세미나 등 이렇게 운영하는 게 보통 예시로 제시가 되었네요. 학교 자율장학 연계 예시 이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율장학이랑 연계를 하였을 때는 학습 조직화, 동료성 기반 실행학습, 집단 지성의 교직 문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거 계속 나오죠. 행정 조직을 학습 조직으로 만드는데 핵심적인 게 무엇이다?
전문적 학습 공동체이다. 학년 단위, 교과 단위 학습 공동체를 운영하자. 학교 업무 정상화. 학교 업무 정상화라는 것은 쓸데없는 일 없애거나 통합하자. 학습 공동체의 날 운영하자. 협업 및 연수 공간 확보하자. 그래서 학습 조직화하자. 동료성 기반 실행학습. 공동의 문제 인식해서 공동 연구, 공동 실천하고 연구 결과 공유하고 또 자기 성찰도 하고요. 그래서 집단 지성의 교직 문화를 만들고 개인주의, 교실주의 문화를 극복하자. 내 수업이니까 들어오지 마. 내 수업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이런 거 하지 말자. 개방과 공유, 협력의 교직 문화를 만들자.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 토론 문화, 모방, 모형 연구 방식을 개선하고 집단 효능감과 역동적 문화를 조성하자. 이렇게 나와 있네요. 또 중요한 게 또 요거겠죠. 평가 및 활유. 전문적 학습 공동체 운영에 관한 자체평가를 실시해 본다. 학교 자체평가 항목에 학교평가, 자체평가 항목의 반영 등 자체 계획에 의거하여 전문적 학습 공동체 성과를 분석하고 다음 연도 전문적 학습 공동체 주제 선정 및 운영 평가 결과를 반영한다. 기관별 주요 역할입니다. 학교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학교 자율장학 및 학교 평가와 연계한 운영 계획을 수립합니다. 가장 큰 거는 어떻게 보면 학교 평가죠. 학교 평가고 그 아래에 뭐가 있다? 자율장학이 있는 거고 동료장학, 자율장학이겠죠. 요것과 연계하여 전학공을 연계하여 얘 따로 하게 되면 일이 3배가 되니까 같이 가자. 학교 자체 평가를 통한 학교 교육 계획 수립 시 전문적 학습 공동체 운영 계획을 포함한다. 2021 교육과정 수립을 위한 협의회에서 전문적 학습 공동체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요. 주제 시기 구성 운영 방법 학점화 여부 등 학점화 여부라는 건 직무연수겠죠. 교육 공동체의 충분한 의견을 반영하자. 자율성, 굉장히 자율성, 책무성 중요하니까. 학교와 전문적 학습 공동체 운영 목적 및 방향을 공유하자. 이거 공유하지 않으면은 무엇으로서 여겨요? 이것도 하나의 귀찮은 일로 여기는 거죠. 구성원의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학습 주제를 스스로 제안하는 등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참여가 가능하도록 자발성, 능동성, 충분한 공유의 시간을 확보하자. 교원뿐 아니라 전문적 학습 공동체 참여가 필요한 모든 구성원과 공유하자. 학점화는 되진 않지만 행정실하고도 협업을 할 수가 있는 것들이겠고요. 학생의 암과 삶을 연결하고 한 명 한 명의 맞춤형 지원을 위한 지역 연계 학습 공동체를 운영하자. 지역 연계. 경기도 교육에서는 중요하죠. 인근 학교와 공동 학습 공동체의 날 운영. 주제에 따라 학부모 또 오타가 났네요. 또는 이겠죠. 학교 밖 지자체 교육지원청 사람을 포함한 공동체 구성 등. 성장 및 현안 해결을 위한 협력적 학습 공동체 실현, 학생의 행복한 성장을 위한 교육과정 및 수업 개발, 학교와 학년, 교과의 특성을 고려한 학습과제 선정 및 학습 실행,
학교 교육의 발전 방향 탐구를 통한 미래 교육 담론을 형성하자. 학교 내, 학교 간 학습 공동체 실행 결과 및 실천 사례를 나누자. 일상적 연구 실천 나눔, 정기적 실천 나눔, 연구 결과물 공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안정적 전문적 학습 공동체 운영을 위한 시공간 확보. 이거는 형광펜으로 한번 적요. 안정적 전문적 학습 공동체 운영을 위한 시공간 확보. 시공간 확보.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것도. 중학교 같은 경우는 조금은 좀 여건이 나은데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아마 일주일에 하루만 6교시가 있고 나머지는 다 7교시까지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9시에 시작해서 거의 17시 가까이 돼야 끝나고 이때는 선생님도 퇴근 시간이랑 맞물려 있죠. 실제로 시간을 확보하기가 힘들고요. 그 다음에 공간, 전문적 학습 공동체가 각 공동체별로 나눠서 해야 되는데 이런 공간이 적절하게 구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어려움이 있겠죠. 정기적 학습 공동체의 날을 지정하자. 수요일 출장 없는 날과 연계하여 전문적 학습 공동체의 날을 운영하고 교사들의 시간표를 조정하여 학습 공동체의 시간을 확보하자. 학습 공동체 운영을 위한 안정적 공간도 확보하자. 네. 학교안 전문적 학습 공동체 직무 연수 운영한다. 학교별 공동체별 협의를 통해 직무 연수 신청 여부를 결정하자. 무조건 직무 연수가 전학공이라고 하죠. 전학공이 무조건 직무 연수는 아니다. 전학공은 직무 연수도 되고 스스로 하는 자율 연수도 되니까 이걸로 해도 된다. 혁신교육 심화 및 자율장학을 통한 학교 자치 실현 목표에 따라 모든 학교는 학교와 전문적 공동체를 운영해야 하나 직무연수 신청 여부는 구성원의 희망에 따른다. 직무연수를 신청할 경우 이수 처리를 위해 직무연수 운영 규정이 적용됨을 숙지한다. 3명 이상 학년 교과 주재단이 구성하고 출석관리 보고서 작성 등 직무연수 이수에 관한 행정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이것이 학교가 해야 할 일이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지원청. 성남교육지원청, 수원교육지원청, 용인교육지원청, 안양교육지원청,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그죠? 담임장학과 연계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학교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담임장학과 연계를 하고 리더 교사 역량 강화. 이게 중요해요. 사실 리더 교사 역량 강화. 학교 안에 있는 전문적 학습 공동체가 활성화되고 내실화가 되려면 그것을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 교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지구장학협의회와 협업을 통한 학교 간 동반 성장 방안을 포함하고요. 학교와 마을의 연계 지원을 위한 기관 간 협업을 하고 학교 안 전문적 학습 공동체가 민주적인 학교 문화 또 오타가 나오네요. 학교 문화 형성이겠죠. 학교 문화 형성. 교육과정 혁신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지원청 내 담당자 간 협업을 통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자.
그 다음에 요거는 늘 나오는 말이죠. 사례 발굴 및 현안 해결을 지원하자. 담임장학, 지구장학 협의회 등을 통해 사례를 발굴하여 안내하고 학교마다 처한 전문적 학습 공동체 운영의 어려움을 지원해주며 마을 또는 지역 단위 전문적 학습 공동체 운영 성과 및 성과에 대한 공유 기회를 마련하고 지역별 혁신교육 컨퍼런스, 박람회 등 혁신교육 심화 계획에 포함하여 추진하고요. 안정적인 전문적 학습 공동체 운영을 위한 지원을 합니다. 학교별 정기적 학습 공동체의 날을 파악하여 출장 등을 고려하고 수요일 출장 및 공문 없는 날을 철저하게 준수합니다. 준수 철저. 그래서 교육청 무슨 행사가 있는데 출장을 와야 되는데 이날이 수요일이에요. 근데 수요일 날 전학공 잡혀 있어요. 그럼 이 선생님 여기 가면은 직무연수 아웃이겠죠. 학교 공간 혁신 추진 시, 학교의 공간 재배치 추진 시 학습 공동체 운영을 위한 안정적 공간 마련을 생각해 보자. 교육지원성에서 또 해야 될 일, 학교 안 전문적 학습 공동체 직무 연수 운영을 지원한다. 학교 안 전문적 공동체는 바로 직무 연수라고 하는 인식을 개선하도록 노력한다. 전문적 학습 공동체는 직무 연수도 될 수 있고 자율 연수도 될 수 있죠. 전문적 학습 공동체는 개인과 학교의 성장을 목적으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고요. 직무 연수는 학점으로 인정받기를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하는 것으로 직무 연수 신청 시 관련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교육청이 해야 할 역할은 학교 안 전문적 학습 공동체 운영 계획을 수립합니다. 지금 이것이겠죠. 업무 담당자 협의회, 교육감, 지구장학 협의회, 대표자 협의회 등 현장과의 소통 및 협업 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고요. 학교의 의견을 모니터링하여 현장 기반의 운영 계획을 수립합니다. 즉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그것을 반영해서 무엇으로 운영계획, 정책으로 나오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겠죠. 두 번째, 도교육청의 역할. 학교 안 전문적 학습 공동체 정책에서 중장기 방안 발전 전략을 마련해라. 학교 안 전문적 학습 공동체 운영 현황 및 발전 과제를 분석하고 타 시도의 사례 및 정책 연구 결과 분석을 통해서 장기적인 발전 방안을 모색해라. 학교자치,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학교 안 전문적 학습 공동체 발전 전략, 즉 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해라. 세 번째, 경기도 교육청이 해야 할 일,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네, 수원교육지원청, 안양교육지원청, 안산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업무 담당자는 교육지원청 장학사겠죠? 학교 지원의 역량을 강화해라. 학교 지원을 위한 교육지원청 업무 담당자의 역량 강화, 지역별 직무연수 학점화 운영 지원을 위한 전문가 인력풀을 구축하고, 이것도 오타 나왔나요? 구축해라. 특히 이번 운영계획에서는 오타가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학교 안 전문적 학습 공동체 운영 성과 분석을 하고 학교 안 전문적 학습 공동체 직무 연수를 운영을 하고 이제부터는 좀 실무적인 이야기들을 다루도록 하는 것 같습니다. 학교 안 전문적 학습 공동체 학점화 운영 계획이고요.
나머지는 비슷한 것 같은데 초중교직원 중 희망자, 희망학교, 희망공동체만 학점화라는 건 바로 무엇이다? 직무연수화하는 것이겠고요. 학교와 전문성 학습 공동체는 어떤 학교들이 운영해야 되나요? 모든 학교가 100% 운영해야 됩니다. 100% 운영해야 되고 그 중에 직무연수화를 할 수도 있고 무엇을 할 수도 있다? 자율연수로 처리를 할 수 있다. 총 맥시멈 60시간, 개인당 60시간 이내. 운영부서는 학교정책과에서 합니다. 운영 방법 및 구성입니다. 주제 탐구, 공동 연구 및 실천, 연구 결과 공유. 1단계, 2단계, 3단계. 주제 탐구, 공동 연구 실천, 연구 결과 공유 등 학교 안 전문적 학습 공동체 운영 방식과 동일하게 운영하되 사전 승인, 기간 내 운영, 출석 관리 등 학점화를 위한 직무 연수 규정에 맞게 운영하고요. 3인 이상 학년 교과 주제 단위로 할 수 있다. 1학년 전학공, 2학년 전학공, 3학년 전학공 교과별로 운영할 수도 있고 주제별로 민주시민 할 수도 있겠고요. 뭐 학습 방법 개선, 평가 방법 개선, 학생 자치 활성화 방안 뭐 이런 방식으로 주제별로도 전학공 운영할 수도 있는 거죠. 재밌겠네요. 이렇게 하면. 이번에 변동된 게 이거죠. 신청 시기 및 방법인데 3월에 신청이 있을 때는 정기형과 단기형으로 나누어지고요. 정기형은 아무래도 1년 계속 있는 사람이겠고 단기형은 9월쯤에 인사 이동이 예상되는 사람이겠고요. 8월 하반기형은 인사 이동이 온 사람들 정도겠죠. 정기형 기본 과정 신청자는 요거 신청한 사람이죠. 정기형 신청자는 단기형 및 하반기형을 신청 불가됩니다. 단 예정되지 않은 인사 변동 사유가 발생한 교원은 단기형으로 전환하고 하반기형에 추가 과정이 편입이 됩니다. 그래서 정기형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사유에 의해서 9월에 인사 이동이 됐을 때는 단기형으로 전환하고 인사 이동된 곳에서 하반기형으로 추가 편입 가능하고요. 신청 방법은 이게 이번에 바뀐 것이죠. 개인별로 경기도 교육연수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도록 추진을 합니다. 이수 처리는 90% 이상 수강 시 이수가 인정되고 교원 1인당 1개 학습 공동체만 인정이 됩니다. 교원만. 교직원인데 직원은 안 되는 거죠. 행정실 직원들은 여기서 학점은 인정을 받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일 4시간 이내 인정되고 주말 공휴일 방학 중에도 1일 4시간까지만 됩니다. 여러 개의 학습 공동체에 참여하는 것은 가능하나 직무연수 이수 인정은 1개 학습 공동체만 가능하다. 추진 일정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아까 읽었던 것 같아요. 읽었던 것 같고 이것도 크게 이거는 지난해 2020 학교안 전문적 학습 공동체 운영 성과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죠. 요거는 한번 볼게요. 2020년 작년에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학교안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운영해 본 결과 이런 게 좀 우수했고 이런 것이 좀 아쉬웠다.
간섭 없이 교사들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학교 문화가 되어서 좋았고, 전체 공유해서 좋았고, 나눔과 소통 좋았고, 매주 수요일 전학공 시간 확보했고요. 교사들의 공간 시간에 맞춰 활동 시간한 학교도 있었고, 전학공 컨퍼런스겠죠. 컨퍼런스와 교육과정 컨퍼런스를 매 학기 동시 진행하여 좋았고, 코로나 상황이 필요한 연수 및 협의가 있어서 좋았다. 이게 우수한 점이겠고, 이게 개선할 점들이 아마 2021에 정책에 많이 반영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교사들의 적극적인 참여, 행정간소화가 어디에 들어갔다? 교원들이 각자 신청하는 방식으로 들어가는 거겠죠. 민주적인 운영 방식, 다면평가에서 전문적 학습 공동체 연수시간 제외됐다. 이거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한번 업무 부담으로 인한 교원 간 업무 회피 현상 당연히 있었겠죠. 이런 거 출장 없는 날 지켜지지 않았다. 교육청에서 불러냈다. 수요일 날. 교원들의 자발성을 이끌어내는 방안이 필요하다. 자, 운영 지침. 이거는 2021년도 올해 운영 지침인데 계속 살펴봤던 거와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봤던 거 다 다뤘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2021 학교안 전문적 학습 공동체 운영 계획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